이번에 그 저기 국정감사 때 컨닝 페이퍼 만들어 갖고 돌렸더라고. 국무조정실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시오. 근데 거기에 김건희 논문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답하라는 답들이 있어. 몇 개가 있냐면은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줘봐요. 거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20페이지 밑에.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구윤리 검증 주체인 대학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법령상 논문 검증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기존 유사 사례에 있어서도 해당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 이거 실제로 써먹었어. 이따가 보여드릴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다 그 논문을 박사 학위를 내준 학교나 그 논문을 실어준 학술지 이런 데 책임 있는 거지. 우린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노랑봉투법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은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컨닝 페이퍼가 오답인데. 다음에 론스타 관련 공무원 책임은 요거는 이제 한덕수가 직접 연관이 있어요. 네. 추경호랑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 현 단계에서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뭐 한덕수 책임이 추경호 책임이 중요해 이 이야기고요. 영국 여왕 국장 관련해서는 영국 측은 우리 대통령 부부의 참석에 감동했으며 아유, 아주 큰 의미였다고 평가했다. 쪽팔리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나 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얼마나 더 정확한 사실이 나와야 됩니까? 보소르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월북이라고 결정했던데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첩보예요. 미국의 첩보라고요. 미국 SI라고 하는 그 특수정보. 스페셜 인텔리전스. 에이. 근데 이 국감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죠. 김건희 논문이 이제 뭐 점집 블로그 베낀 수준이 아니야. 전혀 다른 논문을 갖다가 거기 나온 데이터만 갖다 그대로 쓰는데 그거 조작이죠. 조작, 위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절을 넘어서 위조까지 가버린 예, 거예요. 예.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거를 김건희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갖다 써요. 근데 봐봐, 그 다음에 더 골 때려. 모든 데이터를 골프장 이용에 쓰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디지털 콘텐츠용으로 갖다가 써갖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한글에서 컨트롤 F 하면은 찾아서 바꾸기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장 이용을 디지털 컨텐츠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은 그냥 논문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야,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체육과 논문을 지금 디자인으로 바꿔서 쓴 거거든요. 이거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들켰어. 이건 들키지 몰랐겠지.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 찾아낼 때 숫자만 넣어본 것 같아. 숫자만. 진짜 이거 찾기가 되게 그러면 힘들었을 숫자만 텐데. 넣어보니까 숫자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논문이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베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데이터만. 골프장 이용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그 데이터를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범죄죠. 왜냐하면 이 논문이 나중에 어떠한 연구나 이런 거에 또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생태계 교란종. 완전히 예. 교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골프 연습장에 영향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붙이는 영향을 남녀만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배후,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어떤 큰 그림, 뭐 공사 이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평범한 대학원생이 내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 대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이렇게 논문을 쪼개서 썼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평범한 대학원생들은 이런 거 기획조차 못해요. 맞아. 무서워서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확실한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 골프 연습장만 갖다 쓴 게 아니고요. 부동산 광고 논문, 무용 공연 논문 그런 데서 가져와가지고 제목만 바꾼 다음에 이것이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것처럼 갖다 쓰는 행위 이건 위조지 위조. 주가 조작하셨던 분이 위조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 진짜. 이거는 진짜 학위 박탈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금 논문이라고 쓴 겁니까? 전문직 39명, 사무직 84명, 심지어 결혼 유무의 기혼과 미혼 숫자도 동일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원래 전문가가 얘기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진짜 대단하다. 교수 노조 위원장인 김일기 교수가 한 말이에요. 다른 분야의 논문을 완전히 베끼는 경우는 또 처음 보거든요. 수치가 이렇게까지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 처음 본다는 거야.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최대 데이터를 지금 미대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 전체가 이 논문이 김건희 씨의 논문이 우리나라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부 국정감사 이걸 물었더니 교육부의 답이 아까 그 지침하고 똑같아.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논문을 실은 학회 측에 있다. 학교 측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책임 아니야. 그 학교나 학회 측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그 학술 논문의 평균 수준이 너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그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혈액형이라고 치면 수천 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인용하는 왜 해외 학자가 있느냐? 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김건희 케이스가 만약 알려지기 시작해봐요. 누가 대한민국 논문을 인용해서 자기 논문을 쓰겠습니까? 해외 학자들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김건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김건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학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정말 이런 석사 박사 이거 땄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교생 실습하고 뭐 나가서 강사하고 하면서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입시에 반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표창장 위조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4년이나 가뒀으면은 김건희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허위 이력이나 이런 거는 다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부인이고 뭐고를 떠나서 명확하게 법과 공정으로 처리해야죠. 요거는 그 저번에 한번 김건희가 고발당했을 때 허위 경력 때문에 사기 그 혐의로 고발당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기 아닌가? 나 그렇게 보는데. 명백하게 사기죠. 범죄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그 대통령 부인은 특권이 없잖아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그 특권 대상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사실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김건희가 싫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걱정해서. 윤석열 지지율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대통령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하라고 김건희 감방에 보내는 게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주위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 휘둘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귓속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겠지. 방금 야수님이 한 말을.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 참. 공범인데. 대단한 직구석 같고요. 오늘 조선일보 출신이면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SNS에 이걸 올렸어요. 1시간 59분 혼자 이야기한다. 윤석열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주어 목적으로 생략하고 1시간이면 혼자 59분을 얘기한다. 1시간에 59분을 혼자 이야기한다. 윤석열이.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화부터 낸다. 아니, 59분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무슨 말을 59분을 한다는 거예요? 컨텐츠 없어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에 그런 게 있어.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한다. 깨알 지식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 조언은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 하며 화부터 낸다. 야,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에도 화를 내는데 주변에 보좌진들이 이야기하면 진짜 안 듣겠네요. 생각해 이동훈 기억은 난다 야. 저번에 그 가짜 수산업자 뭐 김하복이 씨한테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받은 혐의 그 기억들 아시죠? 그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다가 열흘 만에 사퇴를 한 거야. 본인도 겪어보니 알겠거든. 예, 예. 조선일보 출신. 예. 진짜 독특한 캐릭터네. 정말 대한민국은 최악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진짜.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긁어 와가지고 골프장 관련한 논문을 자기 논문에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건 사기죠, 사기. 부끄러운 줄 모르네요, 진짜.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고 뭐 나오지 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자의 주가 조작 사건을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고. 아, 미치겠네 진짜. 그 유엔 총회 현장에서 보여준 그 눈빛과 박수 있잖아요. 현장 지휘하는 그 김건희의 모습. 오라 이거. 예. 그게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절여는 내가 해. 예. 절여는 내가 해. 예. 멧돼지를 사람 만드는 절여는 내가 해. 야. 야, 이러다가 진짜 윤석열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사는 거 아니냐? 나 지금도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동훈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언론이 다 받아쓰고 있다는 거는 이미 언론 쪽에서도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동훈이 이런 말을 썼을 때 언론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나마 좀 아직까지는 공고한가 했을 텐데 지금 다 뿌려졌어요. 뭐 거기다가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대통령실 설계업체가 서울중앙지검 중축도 설계했다 이런 이야기도. 그 서울중앙지검 증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예산 뭐 700억 편성 예. 또 그래가지고 말 많았었는데 그 역시 그 히림이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진짜 대단하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정의 사유화입니다. 아, 근데 좀 해먹어도 좀 이명박처럼 좀 스케일 있게 좀 크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이게 꼭 뭐 억 단위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옹졸해 보이고 국민을 진짜 욕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은 진짜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칭찬하게 될 줄 몰랐지만 그렇죠. 이명박은 그래도 해외 나가서 뭐라도 해본 현대건설 사장은 해봤잖아요. 윤석열은 해외를 무슨커녕 공무원 이것만 하다가 검찰 짓만 해서 밖에서 뭘 해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너무 나라만 망하게끔 지금 이 안에서. 근데 너무 스케일이 작잖아요. 부부가 쌍으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한동훈의 실드는 이거네. 심사위원 결과대로 선정했다. 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코바나 후원사도 이전에 그 코바나가 그 전시회 했던 것 중에 그 건축 관련된 전시회를 했을 때 각계각층의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때 인맥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더라고 김건희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해 그 봅니다. 윤석열의 연설문도 과연 보좌진들이 작성을 하는 건지 김건희가 개입을 하는 건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 시기에서부터 사용했던 그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을 안 쓰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나를 지지하고 내가 챙겨야 되는 그 국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계 시민이라는 그 이상한 그 정치적 개념이 없는 용어를 뜬금없이 쓰면은 자국민들한테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안 쓰는 말인데 보통 이렇게 뭐 전시 기획자들이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세계인은 하나다. 인권의 확장 개념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꾸 대통령 연설문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시기획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간섭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세뇌당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그래도 뭔가 좀 공정하겠지 하는 의미에서 찍어준 거거든요. 기대치보다는. 근데 그 윤석열의 공정은 사실상 없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감사원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 저번에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한 것들 또 지들이 분리할 때는 엄청 절차를 따져요.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거지. 김학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절차가 불법이므로 수사.
근데 감사원이 지금 몇 달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뭐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된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한 상황 아니면. 예, 예, 예. 근데 지금 관련해서 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질문서를 보낼 정도로 근데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전혀 안 거치고 이거 불법이잖아. 예. 그럼 나중에 수사 대상이라고. 윤석열 기준으로 하면은. 음.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코바나 컨텐츠 관련 업체가 대통령실도 공사하고 중앙지검도 공사하고 가까운 것들이 다 해먹어 버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부부가 쌍으로? 근데 그 부인이라고 하는 자는 논문을 베껴도 좀 비슷한 분야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베낍니까?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나 요즘에 정신이 혼미하다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인이 돼주셔야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을 그만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꼴 보기 싫으신 줄 한다고 도망가 버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민주시민이 키워야지. 여기까지 하시고.